살다 보면 어느 날부터인가 내가 여기서 얼마나 더 필요할까 같은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젊을 때는 필요하지 않아도 바쁘게 살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마음은 자꾸 묻습니다. 내가 없어도 세상은 잘 돌아가고 가족도 각자의 길을 가고 동네도 늘 같은 자리에서 하루를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나이가 들수록 더 존중을 받습니다. 말수는 적어도 그분이 한마디 하면 주변 공기가 정돈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사람들이 먼저 안부를 묻고 작은 결정을 앞두고 어르신 생각은 어떠세요? 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반대로 같은 나이인데도 자꾸만 멀어지는 분도 있습니다. 말은 많아지는데 사람들은 피곤해하고 도와주고 싶은데도 마음이 다치고 모임에서도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생길까요? 존중은 직함이 주는 것도 아니고 자식의 성공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더군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있어도 사람은 존중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늙어서도 존중받는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는 걸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용히 해보려 합니다. 정답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 마음 한구석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다시 떠올려 보자는 겁니다. 지금의 내 말투와 내 표정과 내 습관이 앞으로의 내 자리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남은 시간은 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으며 가벼워질 시간인지, 혹시 요즘 이런 질문이 자주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나는 어떤 어른으로 기억될까? 내가 주는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일까? 지치게 하는 말일까? 오늘 영상이 끝날 즈음 그 질문이 조금 더 따뜻해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지나온 시간이 길고 겪은 일이 많고 억울했던 순간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누군가 무심히 던진 한마디에도 내 안에 쌓였던 이야기들이 순식간에 올라옵니다. 내가 너만 했을 때는 말이야. 그건 아니다. 내가 겪어봐서 안다. 그 말이 나쁜 마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걸 우리도 압니다. 도움이 되고 싶어서 틀리지 않게 살라고, 다치지 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듣는 사람의 어깨가 내려갑니다. 처음엔 고개를 끄덕이다가 어느 순간 눈빛이 멀어집니다. 그리고 그 멀어진 눈빛을 보는 순간 말하는 사람은 더 서운해집니다. 요즘 애들은 말을 안 들어. 이렇게까지 말해줬는데도 몰라. 그 서운함은 다시 말이 되고 말은 더 뾰족해집니다. 여기 비슷한 나이의 두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자녀가 집에 오면 묻습니다. 밥은 먹었니? 그리고 한 번 더 묻습니다. 요즘 잠은 잘 자니? 그 뒤에는 조용히 기다립니다. 자녀가 말을 꺼내면 듣고 말을 안 꺼내면 함께 TV를 보며 과일을 깎습니다. 집안 공기가 편안해집니다. 다른 한 분은 자녀가 들어오자마자 말이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늦었니? 살은 왜 또 빠졌어? 내가 말했지. 그렇게 살면 몸 상한다고. 자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만 마음은 문을 닫습니다. 그 집에는 말이 많아도 대화가 없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사랑의 양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이 많아서 더 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이는 말의 무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말의 무게를 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상대에게 얻는 무게를 줄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꺾기도 한다. 그러니 먼저 내 혀를 다스려라. 이 말은 말을 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말을 귀하게 써라에 가깝습니다. 늙어서 존중받는 사람은 말이 필요할 때만 꺼냅니다. 그리고 꺼낼 때도 상대의 숨을 먼저 봅니다. 숨이 가쁜 사람에게는 조언이 아니라
물 한 잔이 먼저라는 걸 압니다. 우리는 젊을 때 실수하며 배웁니다. 그 실수를 막아주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게 노년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스스로의 길에서 배우지 않으면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어른은 내가 옳다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수록 말은 부드러워지고 짧아집니다. 짧아질수록 사람들은 그 말을 오래 품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이런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설명하기 전에 한 번 더 묻기, 지적하기 전에 한 번 더 공감하기, 결론을 내기 전에 한 번 더 침묵하기. 말을 줄인다고 내 존재가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말이 가벼워질수록 내 존재는 단단해집니다. 존중은 큰 소리에서 오지 않습니다. 조용한 품에서 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이 예민해지는 건 우리의 마음이 약해져서가 아닙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관계가 줄어들고 세상이 빠르게 바뀌니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 감정이 오늘 내 기분은 내가 책임져라는 형태로 흘러갈 때 생깁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침부터 기분이 가라앉으면 가족에게 묻습니다. 너는 왜 인사도 제대로 안 하니? 나를 무시하는 거냐? 그 말은 사실 내가 외롭다라는 말의 다른 모습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 속뜻을 바로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방어가 생기고 거리가 생깁니다. 반대로 어떤 어르신은 비슷한 마음이 와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좀 가라앉네. 같이 산책이나 할래? 혹은 아무 말 없이 스스로 국을 데워 먹고 창문을 한 번 열고 햇살을 받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기분을 남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그 태도가 주변을 편안하게 합니다. 사람이 존중받는 이유는 대단한 성취 때문만은 아닙니다. 함께 있으면 편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안함은 상대가 내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이 없을 때 생깁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는 남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이 어디에 기대고 있는지 먼저 살펴라. 기대는 마음은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기대어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기대가 커지면 실망이 커지고 실망이 반복되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은 말투에 붙고 표정에 붙고 결국 사람들은 그 표정을 피합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기대를 조금씩 덜어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라는 마음을 덜어내고 왜 나만이라는 마음도 덜어냅니다. 그 대신 오늘은 내가 내 마음을 돌보자를 선택합니다. 이게 쉽지 않은 이유는 우리 세대가 그렇게 배우지 못해서입니다. 참고 버티는 걸 미덕으로 살았고 마음을 돌보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습니다. 마음을 돌보는 일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생활의 작은 방식입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것, TV 소리를 조금 줄이고 바깥 소리를 들어보는 것, 누군가에게 전화하기 전에 먼저 내 숨을 고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내 기분이 안 좋을 때 오늘 내 마음이 힘들구나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는 것. 노년은 더 채우는 시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가볍게 하는 시기입니다. 가벼운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그게 존중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평생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누구는 공장에서, 누구는 시장에서, 누구는 사무실에서, 누구는 집안에서. 그 애씀은 분명한 공입니다. 그 공이 없었다면 가족도 집도 오늘의 삶도 없었겠지요. 하지만 노년에 존중받는 사람은 그 공을 자꾸 꺼내지 않습니다. 공을 안 꺼낸다는 건 공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공을 증명서처럼 내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한 분은 밥상 앞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가 아니었으면 너희가 지금 이러고 있겠냐? 그 말은 사실 상처에서 나옵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다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반복되면 자녀는 사랑을 빚으로 느낍니다.
빚으로 느낀 사랑은 죄책감이 되고 죄책감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됩니다. 다른 한 분은 같은 공이 있어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녀의 수고를 먼저 봅니다. 요즘 너도 많이 힘들지? 그래도 잘 버티고 있구나. 그 한마디에 자녀는 마음이 풀리고 자연스럽게 부모의 고생도 떠올립니다. 그때는 공을 꺼내지 않아도 상대가 스스로 알아봅니다. 존중은 강요로 받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올라오는 마음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을 드러내면 마음이 초라해지고 공을 감추면 마음이 넉넉해진다. 이 말은 참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한 걸 왜 숨겨야 해? 라는 마음이 올라오죠. 그런데 숨긴다는 건 억지로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공을 말로 세우지 않아도 내 삶이 이미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 공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낸 시간 자체가 이미 가치입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내 공을 내려놓고 지금의 나를 가볍게 씁니다. 집안일을 조금 돕고 손주에게 과자를 하나 건네고 이웃에게 인사를 합니다. 내가 해준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거대한 증명서가 아닙니다. 작은 온기입니다. 작은 온기는 대개 내가 해줬는데 라는 문장을 내려놓을 때 생깁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은 넉넉해지고 얼굴은 편안해집니다. 그 얼굴이 바로 존중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즐겁게 사는 어른은 더 오래 사랑받습니다. 억지로 훌륭한 어른이 되려 애쓰기보다 오늘의 소소한 재미를 찾는 어른이 주변을 살립니다. 웃음은 설교보다 오래 남습니다. 우리 세대는 누군가에게 배웠습니다. 선배에게, 어른에게, 스승에게. 그래서 자연스레 어른은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 다릅니다. 정보는 넘치고 가치관은 다양하고 속도는 너무 빠르죠. 가르치려는 말은 곧바로 저항을 만듭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대신 길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아들이 퇴직 후 새로운 일을 고민하며 말합니다. 나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한 어른은 바로 답을 줍니다. 그 나이에 무슨 새로운 일을 해? 그냥 쉬어. 그건 돈도 안 되니까 하지 마. 아들은 더 말을 잃습니다. 마음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음이 드는 게 참 자연스럽다. 무엇이 제일 두렵니까? 무엇이 제일 하고 싶니? 답을 주기보다 질문을 줍니다. 질문을 받으면 사람은 자기 안을 봅니다. 자기 안을 보면 길이 조금씩 열립니다. 그 어른은 정답이 아니라 가능성을 건네는 겁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바꾸려 하지 말고 스스로 바뀔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라. 이 말은 노년의 관계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 친구 관계 모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바꾸려 하면 싸움이 생기고 자리를 마련해 주면 변화가 생깁니다. 자리를 마련한다는 건 별게 아닙니다.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것,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표정으로 바라봐주는 것,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해주는 것. 이 간단한 태도가 관계를 살립니다. 노년의 존중은 권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권위를 내려놓을 때 옵니다. 내가 어른이니까라는 자리에서 내려와 우리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니까라는 자리로 옮겨갈 때 사람들은 당신을 더 어른으로 봅니다. 그리고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가르치려는 마음 뒤에는 종종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저러다 망하면 어쩌지? 저러다 다치면 어쩌지? 그 두려움은 이해할 만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말을 붙잡으면 말은 날카로워집니다. 날카로운 말은 관계를 자릅니다.
그래서 존중받는 어른은 두려움을 내려놓는 연습을 합니다. 다 내려놓을 수는 없어도 조금씩 놓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가벼워질수록 관계는 다시 숨을 쉽니다. 숨을 쉬는 관계 안에서 존중은 자연스럽게 자랍니다. 나이가 들면 체면이 중요해진다고들 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는 마음, 스스로를 지키려는 마음이니까요. 그런데 체면이 지나치면 사람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체면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는 진심을 고릅니다. 어떤 어르신은 아프면서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아프다고 하면 자식들이 걱정만 하지. 그리고 혼자 끙끙 앓다가 큰 병이 됩니다. 그때 가족은 충격을 받습니다. 왜 말을 안 했어? 어르신은 말합니다. 괜히 민폐될까봐 그러지. 다른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무릎이 좀 힘들다. 병원 같이 가줄 수 있니? 혹은 내가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밤에 외로울 때가 있다. 그 말이 가족을 묶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연결합니다. 진심은 상대에게 역할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함께할 자리를 열어줍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면은 겉을 지키지만 진심은 사이를 지킨다. 사이를 지키는 힘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솔직한 말에서 나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내가 서운했다, 내가 보고 싶었다. 이 말들은 체면을 조금 내려놓아야 나오지만 한 번 나오면 사이를 살립니다. 특히 노년에 존중받는 사람은 사과를 늦게 하지 않습니다. 사과가 빠르다는 건 내가 틀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틀릴 수 있다는 걸 받아들이면 사람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운 사람 곁에는 사람이 남습니다. 반대로 사과가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같습니다. 내가 어른인데? 그 마음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왜를 내려놓는 순간 사람들은 당신을 더 크게 봅니다. 그게 존중입니다. 또 하나, 진심을 고르는 어른은 스스로를 너무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이 나이에 뭘 즐겨? 놀면 죄야? 이런 마음이 남아있으면 얼굴이 굳습니다. 그 얼굴은 주변도 긴장시킵니다. 노년의 지혜는 즐겁게 노는 법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크게 놀지 않아도 됩니다. 동네 공원에서 천천히 걷고,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틀고, 따뜻한 차 한 잔을 음미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가벼워진 마음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들고, 부드러워진 사람은 존중받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위는 비싼 옷이나 근사한 말투가 아닙니다. 품위는 상대가 없는 자리에서도 나를 망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 태도는 노년의 존중을 결정합니다. 어떤 어르신은 사람 앞에서는 웃지만 돌아서면 남의 험담을 합니다. 쟤는 원래 저래. 그래서 내가 싫어하지. 그 말은 순간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것 같지만 조금씩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마음이 어두워지면 표정이 거칠어지고 사람들은 이유 없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반대로 어떤 어르신은 불만이 있어도 함부로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대신 자기 생활을 정돈합니다. 집을 조금 치우고 몸을 조금 움직이며 마음을 조금 쉬게 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대신 오늘의 날을 다듬습니다. 그분은 주변을 탓하기보다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법을 압니다. 다산 정약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을 헐뜯는 말은 결국 내 얼굴에 남는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생 겪어온 것처럼 사람은 마음대로 늙지 않습니다. 마음이 얼굴이 되고 습관이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늙어서 존중받는 사람은 큰 결심보다 작은 습관을 지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을 정리하는 것, 밥을 먹고 나면 싱크대를 한 번 닦는 것, 옷을 깔끔히 개어두는 것. 이런 사소한 정돈이 마음을 세웁니다. 마음이 서면 말이 고다지고
말이 고다지면 관계가 안정됩니다. 안정된 관계 속에서 존중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마지막까지 붙잡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노년은 무언가를 더 쌓아 올리는 시대가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는 시대라는 걸 받아들입니다. 고집을 내려놓고 비교를 내려놓고 세상 탓을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을수록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질수록 삶에 여백이 생깁니다. 여백이 생기면 뭐가 좋을까요?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웃음이 들어올 자리가 생기며 새로운 즐거움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늙어서도 존중받는 사람은 결국 삶을 가볍게 하는 사람입니다. 무겁게 쥐고 있던 것을 조금 놓고 오늘 하루를 너무 심각하게만 살지 않고 작은 재미를 허락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 곁에는 말이 아니라 온기가 남습니다. 그 온기가 바로 사람들이 지켜주고 싶어하는 존중입니다. 오늘 우리는 늙어서도 존중받는 사람의 공통점을 함께 떠올려 봤습니다. 그 공통점은 대단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말의 무게를 줄이는 것, 내 기분을 남에게 맡기지 않는 것, 공을 내세우지 않으며 가르치기보다 길을 열어주는 것, 체면보다 진심을 고르는 것, 그리고 작은 습관으로 품위를 지키는 것. 그런데 여기까지 듣고도 마음 한구석이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거 알겠는데 나는 잘 안 돼. 맞습니다. 우리도 사람이고 상처도 있고 억울함도 있으며 몸이 따라주지 않는 날도 있습니다. 그러니 완벽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노년의 존중은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다루느냐에서 시작된다는 것. 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고 내 말과 표정을 조금 부드럽게 하고 내 하루에 작은 즐거움을 허락하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시간이 쌓이며 큰 품격이 됩니다. 어쩌면 남은 인생은 더 많은 것을 이루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기 위한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더 움켜쥘수록 마음이 무거워지고 조금 놓을수록 숨이 편해지는 것처럼요. 오늘 영상이 끝나고 잠시 조용해질 때 스스로에게 한 번만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나는 요즘 어떤 말을 가장 자주 하고 있나? 그 말은 나를 가볍게 하나? 아니면 무겁게 하나? 나는 내 마음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나? 그리고 나는 오늘 나를 위해 어떤 작은 즐거움을 허락할 수 있나? 정답은 각자의 삶에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 정답을 찾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편안한 어른으로 남기 위해 오늘도 마음을 한 번 정돈해보는 거겠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마음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함께 나누고 싶다면 조용히 이 자리에 머물러 주세요. 그리고 요즘 여러분이 내려놓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혹은 요즘 새로 허락한 작은 즐거움이 무엇인지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따뜻한 의자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남기고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늙어서도 존중받는 사람이라면 그 존중은 지금 이 순간 어떤 표정에서 시작되고 있을까요?